어느 날 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 민주는 자취방에서 혼자 과제를 하고 있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그는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외부는 고요했고 간간히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 확인하니 이미 새벽 2시였다. 민주는 커피를 내리러 주방으로 갔다가 창문 밖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찜찜한 기분에 커튼을 조금 열어 누가 지나가는지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만들어낸 그림자 놀이일 뿐이라 생각하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답답한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그는 잠시 인터넷을 켰다. 누군가 소문내던 공포 게시글이 눈에 띄었다. 새벽 2시에 들리는 발소리의 정체는 제목을 본 순간 아까 느낀 찜찜함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그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한밤중에 들리는 미스터리한 발소리로 시작됐다. 누군가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반복되었고 점점 그 소리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은 귀신이 빙의한 집이라며 소문을 냈지만 사실 그것에는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로 민준의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밟는 것 같은 소리가 라디오 주파수 잡음처럼 끊어지며 아래층에서 점점 위로 올라왔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가 사는 층까지 올라왔다. 멈추지 않는 발소리가 이제 그의 문 뒤에서 멈춘 것만 같았다. 민주는 굳은 몸으로 문을 응시하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이윽고 그의 문을 두드리는 아주 작은 소리, 톡톡. 그 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고 더욱더 불안감을 자아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인터폰 화면을 켜봤지만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다. 분명 고장난 적 없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소리와 노크는 멈추지 않았고 그는 점점 공포에 질렸다. 갑자기 민주는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의 끝부분이 떠올랐다. 결코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그 손님은 당신의 오랜 친구가 아닙니다. 이 경고에 두려운 예감이 가득 차오른 민주는 절대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에도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발소리와 노크는 멈춰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단지 꿈이었을 거라며 돌아갔다. 민주는 피로에 지친 채 자리로 돌아와 다시 커튼을 확인했다. 그러나 커튼 뒤에는 익숙한 그의 친구가 서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민주는 자신이 화면에서 본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되뇌었다. 그 손님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친구는 나직하게 웃었다. 문 좀 열어줘. 에이구. 민주는 다시는 그 마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겪은 일들을 입에 올리며 조심스럽게 살았고 새벽에 들리는 미스터리한 발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스터리와 공포를 통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망상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이 미스터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비 오는 어느 날 저녁에 시작되었다. 나는 할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날 저녁 혼자 용무가 있어 마을 회관에 가셨다. 남겨진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TV를 보고 있었다. 비는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가며 쳤다. 그런 날씨 덕분에 할머니의 오래된 집이 더욱 으슥하게 느껴졌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특히 어둑어둑한 곳에서는 온갖 소리들이 난무했다. 수십 년 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고 바람이 불면 창문은 벌거덕거렸다. 그 소리들이 다른 때보다 오늘따라 더 짜증나게 다가왔다. 나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 좀 늦는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방을 나섰다. 집은 어두워서 조명을 켜놓지 않은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복도를 걷다가 뜻밖의 것을 보았다. 내가 방금 지나온 곳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분명 TV를 보던 방에선 불을 끄고 나왔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살짝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방으로 돌아가 보았다. 하지만 불만 켜져 있었을 뿐 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 전에 착각이겠거니 하고 다시 불을 끄고 돌아섰다. 그때였다.
내 귀에 어떤 낯선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휩싸여 나는 즉시 몇 발짝 뒤로 물러났다. 불을 다시 켜고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였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막을 순 없었다. 나는 서둘러 방에서 나와 현관문을 잠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때까지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불안함이 한층 더해졌다.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갑작스러운 공포를 역행해 침착하게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아마 회관에서 벨소리를 듣지 못하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는 다른 방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할머니의 방을 지나치게 되었다. 할머니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방 안을 살폈다. 방 안에는 예전부터 놓여있던 할아버지의 옛 사진과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책장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던 할아버지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기분이 몹시 이상해진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 올렸다. 그러자 그 사진 아래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종이를 펼쳐본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종이에는 어서와라고 손으로 쓴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예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종 말씀하시곤 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엔 오래된 영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 그때는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한단다. 그때는 어렵기에 흘려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웠다. 나는 메모를 다시 책장 위에 올려두고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이미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서둘러 다시 TV가 있는 방으로 돌아와 앉았다. 상황을 잊으려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올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린 막연한 불안감이 한층 커져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TV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전기적 문제인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 화면에 무수한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었다. 나는 두려움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다. 심장을 진정시키며 생각했다. 아니야, 이건 그저 상상일 뿐이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그때 뒤에서 또 한 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불쾌할 만큼 차분하고 느긋한 목소리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용감하게도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그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여기 머물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급히 방을 빠져나와 대문으로 향했으나 밖은 아직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우산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려고 발을 내디뎠다. 그때 대문 가까이에선 낯선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번개에 일순간 비춰진 그 그림자는 사람이었다. 그 누군가는 대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겁에 질린 채로 뒷걸음질 쳤다.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그 순간 마침내 할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아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곤 말했다. 걱정 마라. 우리 집 오래된 친구들이 장난친 것뿐일 테니 조용히 있고 밥이나 먹고 있으면 괜찮을 거다. 할머니의 태연한 말에 난 잠시 망연자실했지만 곧 그녀의 말대로 따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 할머니가 돌아오셨을 때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 비 내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어두운 방 안에선 여전히 낯선 시선이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집에선 항상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집의 영혼들과의 일상이라며 미소 지으셨지만 나에게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 시간이 지나도 그 비오는 밤 내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 이곳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최근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 부부는 이 집이 평온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밤, 부부는 침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남편인 민수는 갑작스레 서늘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방안을 둘러보았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다. 이내 다시 잠에 들려는 순간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봤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내인 지민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뚜렷이 부엌 한가운데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그날 밤에도 계속되었다. 부부는 점점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아무 이유 없이 열리는 일이 빈번해졌고 밤이면 특히 마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매우 무겁고 천천히 걸어다니는 소리였으나 누구도 그곳에 없었다. 어느 날 민수는 혼자 집에 있을 때였다. 그는 갑작스럽게 방 안에서 진동하는 소리를 느꼈다.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곳엔 하얀 천에 휩싸인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은 낡고 닳아 있었고 마치 오래도록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려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날 밤 지민은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녀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이 집의 정원을 서성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여인은 지민을 보더니 제발 내 아이를 찾아줘요 라고 애원하며 사라졌다. 꿈에서 깬 지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 꿈의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 부부는 이 마을의 역사를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문헌과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집에 얽힌 비극적인 사연을 알게 되었다. 수십 년 전 이 집에는 젊은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만 아이가 실종되고 말았다. 아이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고 엄마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부부는 이 사실에 깜짝 놀랐다. 어쩌면 그 여인의 혼이 아직도 자신의 아이를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민은 꿈에서 본 곳이 집의 뒷마당 한 구석이라는 것을 깨닫고 민수와 함께 그곳을 파보기로 했다. 땅을 파니 오래된 깡통 하나가 나왔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편지와 작은 신발 한 짝 그리고 실종된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부부는 곧바로 이를 당시 경찰 자료와 대조해보며 이 증거들이 실종된 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부부는 이 사실을 당국에 알리고 마을 사람들과 이 집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시금 나누었다. 그리고 부부는 그날 밤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보게 되었다. 여인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한 후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집안의 이상한 소리와 현상은 사라졌고 부부는 편안히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비극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따뜻한 공간이 된 것이다.